네, 안녕하세요. 박호연입니다. 네, 본 강좌는요, 동국대와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만든 교재고요. 본 강의도 그 연장선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강의는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교재 개발에 있어서 동국대학교 컴퓨터 AI 학부 신윤순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AWS 클라우드 이해 관련돼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클라우드 운영, 비용 구조, AI 서비스 트렌드 이렇게 보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가설 것인지, 그리고 운영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요, 클라우드 운영한다라는 부분을 두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인터넷 위에 이제 거대한 컴퓨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되면은 돈이 새고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서비스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운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오퍼레이션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비용, 세 번째, 성능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비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쓰는 컴퓨터라든지 스토리지를 삭제해가지고 두는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성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래픽 증가할 때 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보수하는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안정성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멈추면 안 되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수많은 운영 예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 관리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 차원으로 두었을 때 이제 인스턴스 탐지라든지 아니면은 과다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관리 관련돼서는 이제 스펙을 조정하는 데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동으로 스케일링하는 그 기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물론 잘 조정은 하는데 자동으로 안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 이제 확정성을 조금 체크를 하기 위해 조금 네, 조정을 해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유지 보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비유는 단순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설명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네, 좀 집이 깨끗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운영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보게 되면요. 모니터링, 자동화, 보안, 비용 최적화 이렇게 네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스토리지를 이제 그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CPU가 90%면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오류 감지를 즉시 알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PU 메모리 디스크, CPU 메모리뿐만 아니고 이제 디스크 네트워크 뭐 RDS GPU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뜨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알림을 설정해가지고, 감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자동화죠. 사람이 반복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자동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그 정책이 있어요. 네. 그리고 람다 기반으로 자동 정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규칙을 만들게 되고 트래픽이 많아질 때에 그 문제점이 생기면
서버를 자동으로 증가해서 이제 두는 방향을 이제 자동화라고 둘 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 트래픽 급증한 문제 생기면은 설정하는 게 이제 보통 2배 증가로 해놓습니다. 네, 뭐 조금 증가 뭐 그런 식으로 안 두고 그냥 거의 대부분 2배로 해서 네, 자동화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고 IAM으로 이제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격리하느냐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데, 리소스별 이제 최소 권한을 구성하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네, 말 그대로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쓸데없는 부분들에 있는 자원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리전 전송이라든지 뭐 그런 비용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재구조화 해가지고 네,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있는데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쓰는 서버 끄기. 네, 안 쓰는 서버를 끄는 게 가장 좀 네, 비용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네, 가장 비용이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의외죠. 네. 왜냐면 서버를 거의 안 끄거든요. 웬만해서 안 끕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뒤에 이제 컴퓨터실 뒤에 보면은 서버 꺼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웬만해서 계속 켜두죠. 왜냐면 세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로딩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미 그 자체로서 이제 네, 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하고 이제 또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래된 파일 정리하기. 이게 좀 네, 비용 최적화에 좀 네,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S3가 이제 저장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S3에 계속 오래된 파일들이 계속 쌓여요. 쌓이는데 그 부분을 이제 파일 조금만 정리만 해줘도 돈이 아주 네, 많이 최적화가 됩니다. 네, 용량이 과다 사용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클라우드 운영자를 따로 둬가지고 비용 부분 관련돼서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네,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에서 클라우드 운영을 했었을 때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비용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쓰는 거 좋죠. 좋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쵸. 네. 그래서 AWS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머뭇거리는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는 좀 아셔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우선요, 이제 비용 발생하는 거, 아까 전에도, 네, 비용 최적화해서 조금 설명드렸죠. 이 부분 때문에 또 좀, 네,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는 총 4가지예요. 이제 컴퓨트,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그 다음에 추가 서비스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C가 아니죠. EC2가, 네, 제일로 크게 이제 또 할당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당, 네, 컴퓨터 임대료? 네, 뭐, 뭐, 여기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네. 그 매뉴얼대로 그냥 시간당 컴퓨터 임대료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해요. 네, 가장 큰 비용. 이게 제일 셉니다. 네, 컴퓨팅이. 아무래도 네, 우리도 보면은 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가 제일 비싸잖아요. 하드웨어 쓸 때. 네.
인터넷 접속 전 그 단계에 봤었을 때, 네, 물리적인 자원은 안 보이지만, 네, 그 서버 관련돼서 버추얼 컴퓨팅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WS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가 제일 비싸요. 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 용량이죠. 네, 저장 용량이기 때문에 그 요청수 뭐 get 할 것이냐 put 할 것이냐 그 상황에 기반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S3는 이제 보관료랑 이제 물건 꺼낼 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네트워크 비용이에요. 네트워크. 아무래도 네트워크 비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와이파이 개념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택배 배송비랑 좀 동일하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외부로 보내는 트래픽이 많을수록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네, 멀리 보내면 그만큼 비싸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서비스는 뭐 AI 넣을 거니 아니면 DB 넣을 거니 보안 넣을 거니 로깅 넣을 거니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돼요. 네, 서비스마다 다 돈입니다. 돈.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추가 서비스라고 이야기 들 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서버가 제일 비싸고 저장소, 네트워크, 전송 이 세 개의 비용이 뭐다?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운영자를 따로 둬가지고 그 비용 폭증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두고 있어요. 아, 물론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운영의 4대 핵심 요소를 클라우드 운영자가 다 둬야 되는데 최고의 목표는 이겁니다. 비용 최적화. 네. AWS가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이제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증 원인을 두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제 EC2 인스턴스 방치 뭐 이 경우 그냥 계속 EC2를 뭐 사용도 안 하는데 계속 켜놨을 경우 네 끄게 되고 그다음에 S3에 쓸데없는 파일 수만 뭐 여러 개 있다. 네 파일 수만 개를 막 저장을 해놨어요. 그만큼 이제 또 돈이 들게 되겠죠. 이미지랑 영상 트래픽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전송량 폭증의 하나죠. 아무래도 텍스트 데이터는 데이터가 적은데 이미지나 영상은 용량이 크잖아요.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GPT API 같은 이제 AI 서비스 수요가요. 네, 정말로 돈을 부르게 됩니다. 네, 배로 늘어나요. 너무 비싸요. 네, 진짜 GPT 호출량 이게 호출도 호출이지만 뭐 뭐랄까 호출하는 비용도 그 다음에 넣는 비용도 다 이제 보관료랑 사용료를 둘 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거기에 GPT를 넣었다? 네, GPT를 또 불러오는 또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트래픽을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야, API 비용을 아주 엄청 잡아먹습니다. 네. 그 부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RDS 그 인스턴스를 너무 과하게 크게 선정했을 때, 네, 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 곱하기 2만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사용하는 건 이건데, 이만큼 뒀을 때. 많아요. 이 문제도 좀 많습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 갑자기 늘어날까봐 불안해서. 네, 여비를 많이 두게 되면서 RDS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네, 그 경우예요. 네. 그래서 운영 담당자를 따로 둬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클라우드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요.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 담당자들은 돈 줄이는데 혈안이 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 쓰게 되는데, 그냥 억 단위 비용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정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과나 이제 통계학과 분들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해서 할 텐데, 공대생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는요, 이게 운영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없는, 자동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엔지니어가 기업에서 높은 가치로 이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운영 기준을 최대한 잘 준수하는지, 네, 그 부분이 잘 따르는 공대생이다. 그러면은 엔지니어 서로가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다들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씁쓸하네요, 이야기하면서. 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핵심 전략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라이트 사이징, 그 다음에 오토 셧다운, 그 다음에 S3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CDN 사용, 그 다음에 리저브 인스턴스, 이렇게 둘 수가 있겠는데, 우선 라이트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하게 큰 컴퓨터 사용 중이면 아까 RDS랑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돼요. 아니, 내가 사용할 게 뭐 그냥 코딩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할 텐데, 아유, 한 32GB 램 서버를 쓰고 있다. 그러면 네, 8기가 사이즈로 이제 변경해가지고 쓰는 경우로 둘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냥 램만 바꿔도 돈이 확 줍니다. 네. 그다음에 오토 셧다운. 야간이랑 주말에 일 안 하잖아요. 무조건 닫아야죠. 네. 그때 나가는 비용이 막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차단하는 이제 오토 셧다운을 설정해가지고 네, 야간과 주말에 꺼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S3 수명 주기, 뭐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어요. 오래된 파일, 네, 저렴한 저장소로 자동 이동해가지고 조금 보안이 조금 약하더라도 네, 저렴한 곳에다가 넣어놓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지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갖고 있자니 찝찝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파일들이.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저렴한 저장소로 이제 옮겨가지고, 뭐 계층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글래시어라고 하는 이제 저렴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보관하는 방안도 이제 비용 절감 중에 하나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CDN입니다. 콘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웹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안전적으로 이제 전송하기 위해 이제 분산 배치된 서버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OP,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 뭐 그런 부분, 뭐 여러 서버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막 분산된 그런 POP.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뭐 CDN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웹 콘텐츠를 사용자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전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캐싱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캐싱은 이제 CDN 서버에서 뭐 파일이나 동영상 등의 이제 정적 콘텐츠 부분을 저장해 두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전송 방식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용자가 접속을 해요. 유저 접속. 그 다음에 유저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원본 서버로 가지 않고 이제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CDN 서버로 이제 라우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그 CDN 서버에 콘텐츠가 캐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즉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네, 사용자 전달로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좀 좀 여러분들이 와닿을 텐데,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D에 관련돼서.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불리게 돼요. CDN 서비스를. 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제 표기한 게 클라우드 프론트 활용이라고 이제 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텐츠가 원본 서버가 아니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전송돼가지고 지연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 가까운 곳에 이제 해서 이걸 조금 써드릴게요. 전송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연 시간이 그러면 줄어들겠죠. 이 부분을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송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속도도 향상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CDN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 방어라든지 뭐 그런 보안 기능도 함께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트래픽이 집중되더라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분산 처리되는 상황이잖아요. 가까운 곳으로 전송해 가지고 진행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분산 처리되기 때문에 또 서비스 안전성 문제라든지 뭐 부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저브 인스턴스입니다. 예약 인스턴스인데요. 그 예약 인스턴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네, 여러분들 핸드폰 약정 할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네, 클라우드 비용도 똑같습니다. 1년 사용하면은 뭐 예를 들어 40% 할인해 줄 텐데 3년 할 거면 내가 70%까지 비용을 절감해 줄게. 네, 그런 부분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하죠. 네. 협상을 해서 최대한 네, 할인을 받아내는 걸 이제 목표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와에 대해서도 AWS 관련돼서 사용하려다가 너무 비싸서 네, 좀 아쉽게도 네, 다른 서버로 갈아탔던 네, 그런 부분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비용 최적화에 있어가지고 클라우드 관리는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최적화를 목표로 해서 네, 관리를 하는 걸 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둘 것이냐라고 두었을 때, 이제 안정성은 이제 클라우드 운영성의 이제 본질이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조를 SR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이트 릴리어블러티 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써놓을게요. 네, 이 약자를 따가지고 진행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원칙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선 고가용성, 하이 어빌리티, HA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멀티 에이지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분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EC2라든지 RDS 모두 이중화를 시켜가지고 진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두는 거예요. 네. 여기다 써놔야지. 네. 여러분들 좀 헷갈릴까봐 네, 써놓을게요. RDS죠, RDS. 자꾸만
다르게 쓰고 있어갖고. RDS 네,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것 같고, 자동 복구 같은 경우 이제 오토 힐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애가 감지가 되면은 인스턴스가 이제 자동으로 재생성해가지고 그 자동 재시작이에요, 재시작.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이 없어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백업. 아무래도 백업은 네,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리스톨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하고, 아니면 스냅샷 그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백업은 네,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손실 대비해가지고 가능성을 이제 최소화 두는 거를 이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SRE 기반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RE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사이트 릴리어블리티,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해갖고, 네, 그 원칙으로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의 클라우드를 봤었을 때 왜 필수인가라고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AI는요, 여러분들 다들 GPT 써봤죠? GPT에서 이제 중요한 거 이야기하자면 계산이랑 뭐가 중요해요? 스토리지. 네,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AI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 GPU 연산이 거의 태운다? 그러니까 거의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을 했을 때, AI에서 추론하게 되면은 연산량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아지겠죠. 추론하면서 연산량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AI 쓰는 데 있어서 추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경망 때문에 그 다음에 연산량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폭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쓰는 순간부터 이제 비용이 폭증입니다. 폭증. 네.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로그가 이제 대량으로 발생돼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둘 수가 있겠어요. 네. 그쵸. AI 쓰면서 이제 데이터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텍스트냐, 또 이미지냐, 스트리밍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장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대부분 이제 S3에 이제 저장을 하게 돼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야기 들었죠. 넣고 빼고 둘 다 비용 든다고. 네. 클라우드 가상 컴퓨팅을 쓰기 때문에 넣고 빼고 둘 다 돈이 들어요. 네. 그리고 API 호출 같은 경우, 네. 이때 이제 저장하고 나서 이제 API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 구조가 이제 또 호출량에 따라 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결국 AI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GPU를 또 구매하고 운영하고 냉각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부담을 이제 AWS가 대신 처리하고 우리는 그 돈을 써가지고 AI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씁쓸하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예시를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EC2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EC2의 GPU 인스턴스를 빌렸어요. 네, 이 과정을 조금 도식하자면 GPU를 빌렸죠. GPU를 빌려서
여기에서 이제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API 형태로 이제 가고 거기서 AI 모델로 가는 표준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AI 서비스 증가는 클라우드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AI 서비스의 이제 기업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스타트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뭐 아마존과 빗대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실제 AWS AI 서비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코그니션, 그 다음에 아마존 컴프리엔드, 그 다음에 베드록, 그 다음에 세이지 메커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생성형 AI, 뭐 AI 모델 개발 뭐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AI 서비스를 만지시면서 좀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서비스 할게요. 그 외에 이제 200개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 AI 서비스는 왜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는가? CPU, GPU가 비싸요. 네, 아까 이 내용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네,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데이터 로그, 이미지, 그 다음에 트래픽 급증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용자가 대응해서 이제 리전, 엣지 로케이션 구조로 이제 AI 서비스는 결국 클라우드 기반일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예시들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I 시대의 비용 구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결국에는 이제 AI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 구조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챗봇 호출수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비용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로그 이미지 텍스트가 계속 누적되면 또 그 누적되는 대로 또 데이터 저장 비용이 들고요. API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API 호출에 따라서 또 되기 때문에 AI 시대에서는 이제 컴퓨팅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PT 사용하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네. GPT 관련 뭐 개발 뭐 챗봇이라든지 AI 에이전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 만드시게 되면은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 기업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검색이라든지 클로바 때문에 이제 GPU 클라우드를 대규모로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톡방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일 그런 부분이 이제 S3로 이제 스토리지 구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천이나 검색이 이제 클라우드 연산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가 없어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거의 거진 50% 이상이 AWS로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여기서 이제 돈 많이 드는 이제 트래픽 문제. 네, 그 트래픽 문제 때문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다 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AI 흐름으로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그 돈 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최신에,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제가 요즘 최신에 뭐 쓰는 게 이제 DWH 해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갖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제 SQL을 이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에서 이제 SQL 하는 부분을 이제 도와주는데 조금 조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DML 쓰게 될 때 네. 데이터베이스 매니퓰레이션 그 랭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작하는 부분 아니면 제어해가지고 클라우드 관련돼서 진행을 했었을 때 돈이
돈 쓰는 걸로 이제 계속 이야기해요. 카드 잘 해놨니? 하고서. 네, 그 부분도 해당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여담입니다. 네. 그냥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기업사를 보니까 좀, 네,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시간에 종합 내용을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우선요, 운영 목표는 이제 API 기반으로 자동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중단 없이, 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오토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백업, 리커버리가 이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 코스트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구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보고 진행을 하겠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래간만에 보죠. 네, 페이 애즈 요거, 그 다음에 리저브 인스턴스, 그 다음에 스토리지 비용, 뭐 데이터 송출 비용,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운영 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라든지 안전성, 그 다음에 성능,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운영 체계로서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와 이제 AI 결합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네, 돈과 관련돼서 이야기했죠. 네, 다 돈입니다. 돈. 클라우드 컴퓨팅 쓰는 순간 다 돈이에요. 돈. 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GPU 서버가 비싸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GPU를 꼭 갖고 다니지 않아도 쉽게 쓰고 싶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WS 같은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콜앱 부분도 이제 하나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이제 AI 관련된 거 뭐 쓰게 되면은 안 쓰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무겁고 그 GPU 어떻게 들고 다녀요? 네. 저도 들고 다니긴 하는데 3kg? 컴퓨터가 그냥 노트북이 3kg, 2.5kg 그렇게 되거든요. 아우, 무거워 죽겠어요. 네, 진짜. 그래서 GPU 서버를 그냥 빌려서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네, 1kg 미만으로 나온 컴퓨터로 그냥 접속해가지고 코딩하는 게 저는 진짜 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또 예시가 이제 생성형 AI API. 네. 오픈 AI에서 알고리즘을 공개를 안 하니까 결국 API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몫 이야기를 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의 실제 이유, 뭐 아실 거예요. 원프레미스가 제일로 큰 이유이긴 한데 그 내용을 이제 쪼개고 해서 이제 초기 투자비 절감, 뭐 장애 없이 안정적, 뭐 빠른 서비스, 뭐 서비스 결합, 민첩성,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결론적으로 이제 비용 플러스 안정성, 그 다음에 속도, AI 연동이 이제 제일 큰 이유로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배웠어요. 네. 클라우드 운영 체계,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시다 끝난 것 같은데요. 뭐, 씁쓸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비용 구조와 관련돼서 다 연관이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결국에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 운영자 관점에, 오늘 배운 내용은요, 솔직히 말하면 운영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부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EC2, S3, RDS, IAM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시점은 이제 운영자 관점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계속 돈만 얘기하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 파트 오면은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AWS 클라우드 이해 파트 4파트로 해가지고 네, 강의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AWS 이제 진행하시기 전에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네,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